오늘은 PSS 6-1 후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의문 대명사 큰 단어는 PSS 6은 의문 대명사라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명사 단원 살펴보고 있죠. 저 거의 이제 대명사 단원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진짜 여러 가지의 대명사를 봤는데 이번에 볼 내용은 의문 대명사입니다. 물어보면서 대명사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의문 대명사에 대한 말은 조금 이따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의문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에요. 언제 들어봤었냐면 아주 옛날에 챕터 1 1단원을 하던 시절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만들기를 배우면서 의문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돌고 돌아 먼 길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의문 대명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본 적 있는 이 의문사를 이번에는 의문사가 주제인 만큼 조금 더 파헤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먼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의문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나눠서 보면은 의문 대명사도 있고 의문 한정사, 의문 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의문 대명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사실 의문 한정사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 부사는 부사 단원이 나중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부사 단원에서 의문 부사는 그때 나올 거예요. 근데 먼저 지금 하기 전에 이만큼은 이번에 할 거고 이건 다음에 할 거지만 의문사에는 의문 대명사, 의문 한정사, 의문 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한번 알아두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문 대명사, 의문 한정사, 의문 부사가 뭔지를 살펴보면 의문 대명사는 여기 일단 말이 합쳐져 있죠. 의문하고 대명사. 근데 의문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정보가 궁금해서 그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정보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쓰는 말이면서 대명사래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 우리 이번 단어의 핵심이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쓰는 게 의문 대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그 부분이 의문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명사 대신에 쓰인다, 명사 자리에 쓰인다는 것은 명사가 하는 일, 명사가 원래 쓰이던 곳에 의문 대명사가 쓰이겠죠. 그래서 원래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쓰였냐면 주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목적어 역할, 목적어 역할은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그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보어 역할,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 아니면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이런 말도 이제 익숙하시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명사가 쓰일 수 있으니까 역시 의문 대명사 그 자리에 쓰일 수 있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가 필요로 하는 말, 그래서 전치사 뒤에 쓰이는 말을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명사, 대명사 쓰였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원래 명사가 쓰이고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을 때, 이 부분이 뭔지 물어보고 싶다면 명사 대신에 의문 대명사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쭉 나열을 해보면 영어의 의문 대명사가 이렇게 있어요. 5개. 그래서 who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 그래서 주어 자리에 쓰이는 그래서 이것도 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할 때 주격, 소유격, 목적격 막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도 격이 있어요. 그래서 who 하면 누구 할 때 주격, 주어 자리가 궁금할 때는 who를 씁니다. 그리고 소유격, 누구의 것인지 그게 궁금할 때는 whose,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쓰고요. 그리고 목적격일 때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요즘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냥 문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목적격일 때는 whom을 씁니다. 누구를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을 물어볼 때 사람들이 궁금할 때 쓰는 대명사들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사물이나 동물 이런 거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의문 대명사를 보면 what, which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격에 쓰든 목적격에 쓰든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문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보가 궁금해서 쓰는 그 부분, 그리고 뭐가 궁금했냐면 그 명사가 궁금했어요. 이런 명사가.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쓰는 의문 대명사를 배우는 게 이번 단원, 지금 우리가 PSS 6-1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의문 한정사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책에는 의문 형용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정사라는 말은 이제 저번에 차례 부분을 볼 때 그냥 우리끼리 한번 들어두자라고 설명을 해뒀는데요. 한정사는 뭐였냐면 명사 앞에 쓰이는 말이면서 그래서 그 명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사인지를 가리키는 그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 이렇게 쓰여서 한정사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관사, 그리고 두 번째가 소유격,
세 번째가 지시사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수량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있었는데 그런 의문 한정사로도 한정사 역할도 의문사가 할 수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의문사가 명사 앞에 쓰여서 어떤 명사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정사 부분이, 즉 명사 앞에 있는 그 단어, 한정사 부분이 의문사가 된 것. 그래서 명사 앞에 써야 되겠죠. 한정사니까. 그래서 명사 앞에 써서 어떤 명사인지 그걸 물어보는 의문사.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종류가, 영어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whose, what, which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6-2, 6-1에서도 사실 조금 나오긴 해요. 그래서 6-1, 6-2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부사는 이제 추측할 수 있겠죠. 부사 역할을 하면서 그 부사 부분이 원래 부사가 쓰였던 부분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사 부분을 물어볼 때 쓰는 말이 의문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부사. 근데 부사라고 돼 있지만 부사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길게 수식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구가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부사절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복잡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수식어 부분,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문장 성분, 이런 주어 목적어 같은 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어서 대명사, 의문 대명사로 써야 되지만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고 수식어 부분을 물어보고 싶을 때 그 부분을 의문사로 쓴 게 의문 부사고 어떤 종류가 영어에 있나 살펴보면 when, where, why, how 약간 다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의문 부사라고 부르고 우리가 앞으로 챕터 11에서 6-1에서 앞으로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볼 내용은 의문 대명사하고 의문 한정사를 살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사가 뭔지는 알아봤으니까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이건 사실 예전에 했던 내용인데 아까 잠깐 말했듯이 챕터 1 부분에서 PSS 1-7 부분에서 했던 내용인데 오늘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면 원래는 평서문에서 시작해요. 평서문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His name is Tom.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의문문으로 만들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단계는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의문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his name is 그의 이름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무엇이라는 의문사 what을 쓸게요. his name is what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죠. 지금 들어도 이상한데 그 규칙 두 번째는 의문사를 맨 앞으로, 그래서 의문사는 맨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what his name is.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듣던 거 what's your name? is가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가 제일 복잡한데 사실은 이건 중학교 2학년 3,800제 문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지만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간다. 근데 의문사뿐만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뒤에 있던 문장 성분이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가면 뒤에 있는 주어하고 동사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뭔가가 뒤에서 앞으로 슉 날아가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어떤 동사가 앞으로 오는지 이거는 나중에 우리 2학년 교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것까지 하고 이따가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해당 의문사로 바꾸고 의문사는 맨 앞으로 보내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던 내용이 앞으로 날라오면 영어에서는 도치라고 불러서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는 현상이 같이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완성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what is his name? 그래서 얘가 앞으로 슉 날라와서 도미노처럼 이 주어하고 동사 자리가 바뀐 거예요. 여긴 비동사니까 사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what is his name? 이렇게 what is his name? 걔 이름이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잠깐 떠올려 보고 이제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남았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만드는 거에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실래요? 아까는 주어가 아닌 부분을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his name is Tom. 주어가 아닌 부분이었죠. 그런데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만들 때 주어를 물어볼 땐 약간 상황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The accident happened yesterday. 그래서 그 사고가 어제 일어났다. 이런데 사실은 뭐가 어제 일어났는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의문사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의문사는 what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what happened yesterday.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묻고 싶은 내용을 의문사로 이건 완료했으니까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려고 봤더니 의문사가 어차피 맨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아까 말했을 때 뒤에 있는 성분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주어하고 동사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게 나간 게 없고 얘가 원래 앞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어 부분을 물어보고 싶으면 오히려 간단해요. 그냥 그 부분을 의문사로 그리고 뭔가 도치, 주어 동사 바뀌는 현상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what happened yesterday 끝이에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My sister broke the window. 그래서 내 여동생이 창문을 깼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누가 깼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의문사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문장을 바꿨는데 역시 의문사 맨 앞으로 보내려고 봤더니 원래 맨 앞에 있었고 그래서 그 뒤에 뭔가 앞으로 툭 튀어나갈 때 주어 동사가 바뀌는데 그럴 일도 없겠죠.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Who broke the window?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만들 때 주어가 아닌 부분을 물어보면 걔를 의문사로 바꾸고 의문사가 앞으로 가면서 주어 동사 순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다 있지만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에서 주어 부분이 궁금하다 하면은 그냥 거기만 의문사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따가 우리 문제 푸는데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이거였어요. 의문 대명사인데 일단 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해서 후만 나온 건 아닌데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후를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의 이름이나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정리된 걸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who, whose, whom 아까 살짝 보고 왔죠.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이걸 잠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주격은 who, 소유격은 whose, 목적격은 wh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죠. who, whose, whom은 어디 갔나요? 다음 페이지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얘를 보면은 who는 이건 아까 우리가 의문사라고는 했는데 의문사 중에서 의문 대명사, 의문 한정사, 의문 부사가 있었죠. 얘는 who는 의문 대명사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궁금해서 쓰긴 하는데 대명사 역할, 그러니까 명사가 쓰이던 자리. 그래서 명사가 원래 하는 자리가 뭐였냐면 뭐 주어 자리, 주격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이런 거. 그런 자리에만 쓰일 수 있는 애가 who, 의문 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얘가 주어 자리에 쓰인 걸 한번 볼게요. 원래 그냥 평서문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Someone broke the window. 누군가가 창문을 깼어. 그런데 누가 깼어? 그게 궁금하다면 여기 부분을 그냥 의문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Who broke the window? 그러면 여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어 부분을 물어보면 뭐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바꿀 필요도 없고 의문사가 앞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이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그리고 주격 보어. 이거 주격 보어는 혹시 기억하세요? 주격 보어가 뭐였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 여기가 주격 보어였어요. 근데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원래 명사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명사 부분을 대신하는 의문 대명사로 쓸 거고 그녀가 누구인지가 궁금하니까 역시 who를 쓸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억하시죠? 의문사가 뒤에 있으면 의문사를 앞으로 그리고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who is sh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 who를 써서 주격 보어 자리를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he loves the girl. 원래 평서문이 이런 게 있었는데 the girl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가 이제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여기 이제 물어볼 건데 여기 부분이 이제 사실 아까 말한 거에 따르면 이 책에 따르면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법 책에 따르면 who라는 의문 대명사의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쓰는 목적격은 whom이 원래 원칙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whom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whom이라고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whom, W-H-O-M 그 whom을 쓰고 whom 그리고 얘가 역시 아까처럼 의문사가 뒤에 있으니까 걔가 앞으로 슉 가면서 whom 앞으로 보내고 그러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고 했는데 여기 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의문문 할 때 했었는데 일반 동사는 그냥 얘가 주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가 있었어요. do, does, did를 이 3인칭 단수 주어인지 그걸 체크하고 시제를 체크해서 do, does, did 중에 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주어는 3인칭 단수고 시제는 현재니까 does를 써야 되겠다까지 생각해서 의문사 앞으로 보내고 whom 그리고 does he love까지 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who라고 써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목적격이 원래는 whom이지만 사실 들어본 적 없는데요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가 요즘에는 whom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서에 찾아봐도 너무 너무 격식 있는 표현이니 who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whom 원칙적으로 문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요즘에는 who를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면 훌륭하겠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 who를 일단 우리가 살펴봤고요. 잠깐 정리해 보면 의문사 중에 who는 의문 대명사로만 쓰이고 의문 대명사로 쓰인다는 말은 얘가 원래 대명사가 쓰이는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얘가 해줘야 되니까 명사가 원래 하는 일 뭐였냐면 주어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주격 보어로 주어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목적어로 동사의 대상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명사가 뜩뜩뜩 있었던 자리를 궁금해.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의문 대명사로 바꿔서 의문문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하나 봤고요. 그리고 의문 대명사 아까 첫 번째가 주격이라고 해서 이제 who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주어하고 주격 보어는 주격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해요. 주어에 관련된 거여서 주격으로 설명하고 얘는 목적격이어서 3번에 나왔는데 이제 who를 whom 대신에 많이 쓰니까 그냥 같이 여기서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유격인데 소유격은 뭐였냐면 누구의 것인지 얘가 누구의 소유인지 물어볼 때 쓰는 말이고요. who는 who하고 다르게 의문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의문 한정사로도 쓰일 수 있대요. 우리 책에서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는데 의문 대명사로 쓰인다는 말은 아까하고 똑같네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렇게 쓰이면서 물어보고 싶을 때. 예를 들면 this bag is mine. 그래서 이 가방은 내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 것인지가 사실 궁금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궁금하면 누구의 것인지 궁금하다. 이 소유가 궁금하면 whose라는 의문사를 쓰기로 하자.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여긴 지금 보어 자리고요. 그래서 이 보어 자리에 whose를 써야겠다. 그래서 whose를 생각해 놓은 다음에 의문사가 맨 앞으로 그리고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야겠죠. 맨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면 whose is this bag? 그래서 얘가 의문 대명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데 얘는 whose는 의문 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문 한정사도 있어요. 쓰임. 그래서 의문 한정사는 아까 뭐였냐면 그 명사 앞에서 쓰이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this is my father's car. 여기에서 이것은 나의 아빠의 차인데 이게 누구의 차인지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의 차인지 여기를 whose 이 의문 한정사로 바꿀 수 있겠죠. 의문사로. 그러면 whose car 이 부분에 통째로 의문사에 관련됐으니까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whose car 그러면 의문사가 앞으로 왔으면 주어 동사 자리를 바뀌어서 whose car is this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의문사 여기가 동사 주어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who는 의문 대명사로만 쓰이고 whose는 의문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의문 한정사로 쓰일 수 있고 의문 한정사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명사 앞에 쓰이는 게 한정사죠. 그래서 명사 앞에 쓰이면서 궁금해. 뭔가 특정 정보를 묻고 싶다. 누구의 소유인지가 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게 의문 한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약간 복잡하게 설명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조금 더 막 복잡하게.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부분이 의문 대명사 중에서 who,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련된 것을 지금 다 모아놓은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나 관계들을 등을 모를 때 쓴다.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세 가지. 왜 이렇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었냐면 대명사는 원래 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어 자리에 쓰이는지 소유격 자리. 소유격 자리라고 하면 소유 형용사일 수도 있고 소유 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소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소유 한정사인 거죠. 명사 앞에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 목적격은 동사의 대상, 그래서 동사 다음에 그 나오는 대상이 묻고 싶을 때 쓰는 게 목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격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who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소유격은 whose 이렇게 whose car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 whose 명사에서 whose는 who의 소유격으로 누구의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whose가 명사 없이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이건 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문 대명사로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whose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의문 대명사로 쓰이는 whose를 설명하는 거예요. Whose is this car? 이렇게요. 그래서 이 whose는 의문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의문 한정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whom 이거 목적격은 지금 이제 목적어 부분을 물어볼 때 whom did you meet? 만난 게 누군지를 물어볼 때 이제 그 whom을 쓴 건데 여기 말하듯이 구어체에서는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가 이제 글로 쓰는 거고 구어체가 말로 하는 영어에서는 whom보다 who를 쓰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who를 쓰는 게 훨씬 덜 어색하고 더 익숙하게 들리는 거니까 우리는 who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o did you meet yesterday? 알아두긴 하죠. whom did you meet yesterday? 그래서 문법 원칙적으로는 whom이지만 요즘 영어에서는 who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관련된 대명사는 who, whose 이렇게 두 개 알아두면 되겠죠. whom은 플러스로.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의 빈칸에 who, whose, whom 중 알맞은 것을 쓰세요.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를 골라 쓰는 건데 사실 저희는 이제 한 번씩 이게 원래 문장이 어땠는지 거기에서 의문문 만드는 것까지 약간 오버해서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They helped somebody.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를 도왔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건 그들이 누구를 도왔어?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somebody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누구를 도와주는데 도와준 대상. 그래서 동사가 필요한 대상인 목적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가 궁금할 때는 사실 목적격인 거죠. 목적격 의문 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목적격 아까 우리가 그 책에서 기억하기로 whom 맞죠? 그래서 whom을 쓰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구어체에서는 목적격을 whom을 who로 쓰기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쓰기도 하고 쓰는 게 더 낫다 했으니까 who 아니면 whom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Somebody teaches science. 그래서 누군가가 과학을 가르친다. 근데 가르친다. 근데 누군가 여기가 궁금한 거예요. 누가 과학을 가르치니? 이게 이제 궁금해서 여기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럼 주어를 물어보고 싶죠. 그러면 주격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격이면 who죠. 그래서 who teaches science. 순서 안 바뀌나요? 네. 주어를 물어볼 때는 순서 안 바뀌니까 여기만 의문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who teaches scien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is this watch. 근데 아마 의미상 이 시계 누구 거니? 이런 거. 그래서 누구의 것인지 소유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평서문을 생각해보면 this watch is somebody's.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이 손목시계는 누군가의 것이다. 그랬겠죠. 근데 누구의 것인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의문사로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까 소유를 말할 때 소유격은 whose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whose가 의문 대명사로 쓰인 거겠네요. 그래서 whose 생각하고 그리고 whose가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게 되니까 whose is this watc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is your favorite singer. 아마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니 뭐 이런 거겠죠. 얘도 원래 문장이 your favorite singer is somebody. 여기가 누군가가 있겠죠. 근데 이 누군가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주격 보어 자리를 물어보려고 해요.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 그래서 주격 보어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주격 보어 자리에는 주격하고 똑같은 걸 쓰면 돼요. 그래서 who 쓰면 되고 who를 쓰고 나서 이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문장이 제일 앞으로 그리고 주어 동사 자리 바뀌겠죠. 얘가 앞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5번은 did he visit? 그리고 그가 누구를 방문했는지 이걸로 봐도 알겠지만 우리는 잠깐 문장까지 봐보면 he visited somebody.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방문했다. 근데 누구를 방문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가 궁금하네요. 그럼 목적격을 써야지. 목적격은 원칙적으로 whom 그리고 우리가 구어체에서는 who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 의문사를 whom 아니면 who라고 생각해서 얘를 앞으로 보내면 우리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꾸기로 했는데 여기 일반 동사는 그냥 동사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죠. 뭐가 나가냐면 do, does, did라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 종류가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얘는 과거형이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형인 did를 내보내면 who 아니면 whom did he visi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이니까 whom 써도 되고 우리가 평소에는 who를 더 많이 쓰고 그래서
Who did visit? 하면 그가 누구를 방문했니? 이렇게 됩니다. 6번은 does she talk to?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보면은 원래 she talks to somebody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talk to 하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to somebody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 부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그녀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여기는 지금 물어보는 부분의 정체를 밝혀보면 전치사 to 누구에게 말하는 거니까 전치사 to인데 전치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역시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목적격 whom 그리고 우리가 구어체에서는 who 쓸 수 있다고 했던 그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m을 쓰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면 여기를 그럼 whom이나 who라는 의문사를 쓰고 그리고 얘가 제일 앞으로 가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일반 동사는 이게 덥석 앞으로 가지 못하고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보내면 되겠죠. 근데 지금 3인칭 단수 주어의 현재 시제니까 does가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whom 아니면 who does she talk to? 이렇게. 그래서 조금 허전하지만 to까지 해주고 끝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의문사가 돼서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who does she talk to? 하면 그녀가 누구랑 이야기하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7번은 book is that. 이거 딱 읽어봐도 의미가 저 책이 누구 책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것 같죠. 그래서 누구의 것인지 소유가 궁금한 거니까 whose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문장을 한번 또 살펴보면 that is somebody's book. 원래 이런 거죠. 네, 누구의 책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somebody's 이거를 우리가 whose 누구의니까 whose로 쓸 건데 이 whose는 의문 대명사하고 의문 한정사 중에는 의문 한정사네요. 왜냐면 명사 앞에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whose book 그럴 때는 이만큼 통째로 묶어서 의문사 취급해서 앞으로 보내는데 whose book 이렇게 앞으로 갔으니까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서 whose book is tha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is your homeroom teacher 그래서 너의 담임 선생님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원래 문장은 your homeroom teacher is somebody 누군가였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자리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죠. 그래서 주격 보어는 주격 보어, 주격 쓰는 who 같이 쓰면 되고요. 우리 who를 쓴다고 생각하면 who 앞으로 보내고 의문사가 앞으로 갔으니까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서 who is your homeroom teacher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9번은 are those clothes? 이것도 의미상 저 옷들은 누구의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소유격인 whose를 쓸 거고요. 그걸 쓰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Those clothes are somebody's. 원래는 이런 거였겠죠. 네, 누구의 것인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를 whose로 쓸 거고 이때 whose는 의문 대명사겠죠. 여기가 그 주격 보어 자리니까요. 그래서 whose 의문 대명사를 제일 앞으로 보내니까 whose 얘가 가고 나서 주어 동사 자리 바뀌어서 whose are those clothes?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makes you sad.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너를 슬프게 만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이랬을 거예요. Somebody makes you sad.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슬프게 한다. 이런 건데 이 누가 얘를 슬프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누가 너를 슬프게 하니? 그래서 여기 부분을 물어볼 건데 여기는 주어죠. 우리가 주어는 주격 후를 쓰면 되고 주어 자리를 물어볼 때는 얘만 의문사로 바꾸면 끝이죠. 자리 바꾸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의문사가 앞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who makes you sad 하면 끝입니다.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책의 내용보다 약간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의문사 부분이어서 의문사가 나온 김에 의문 대명사, 의문 한정사. 네, 의문 대명사하고 의문 한정사는 우리 책에서도 같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문 부사는 이제 나중에 11단원에서 나올 거라서 의문 부사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의문사 우리가 봤던 사람하고 관련된 의문사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따로 격을 챙겨야 된다. 왜냐면 대명사는 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격 who, 소유격 whose, 그리고 목적격 원칙적으로는 whom, 그리고 구어체에서는 잘 쓰지 않아서 who로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언제 이걸 쓰는지 얘는 주어 자리 아니면 주격 보어 자리에 얘는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낼 때 그 대명사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 앞에서 한정사처럼 쓸 수도 있고 whom 얘는 목적어 자리 그래서 동사가 필요한 대상, 동사 뒤에 쓰이는 게 되겠죠. 동사 뒤에 있는 내용이 궁금할 때 쓰는 게 되겠죠. 어차피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람에 관련된 의문 대명사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PSS 6-2는 이제 what 하고 which 이렇게 두 개가 남았어요. 이제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사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는 의문 대명사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